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변명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대가 연구를 하는 대가로서 칭송받는 사람이다. 그가 수많은 대가들을 연구한 끝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란 책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노력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하지만 우리는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는 대가나 슈퍼스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지독한 노력을 했을까라고 평가하기보다 대단한 재능이네 라고 치부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변명거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래 난 재능이 없어 라고 단정하며 포기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게으름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세계 최고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한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 있다. 이 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논쟁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 대 노력. 재능이 더 중요하냐? 노력이 더 중요하냐? 오늘은 이 지점을 한번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1만 시간의 재발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에 부제를 붙인다면은 1만 시간의 오해라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1만 시간을 하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통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만 시간의 재발견 책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책에서는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 노력을 해야지 고수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만 들이붓는다고 다 고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저희 하루 공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력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은 능력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도대체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해서 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고수들이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뭐 타고난 환경 뭐 별로 상관관계 없고, 무슨 그 사람이 가진 돈 뭐 크게 상관관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뭐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었다는 거죠. 하나같이 다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했으니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1만 시간이 틀렸다. 1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은 유효해요. 하지만 단서가 붙은 채로 유효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1만 시간을 하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은 1만 시간을 하되 의식적 노력을 해야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교훈이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어떤 만화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명대사를 넘어서 이 정도는 명언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만화책에도 명언이 있을 수 있어요. 뭐였냐면은 더 파이팅이란 만화의 명대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복싱 체육관 관장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노력했다는 걸 명심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1만 시간의 재발견을 너무나 잘 설명한 압축한 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정말 운이 나빠서 재수없게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의식적 노력도 쉽지가 않아요.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아웃풋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몰라서 노력은 많이 해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모두 예외 없이 하나같이 전부 다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도 비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 이 충분한 시간이 말이 충분한이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대가 연구자였다고 하잖아요. 대가가 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렇죠? 자, 다음은 책 그릿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냐면은 일단 기술,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그런 능력
기술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술은 재능의 영향도 있고 노력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재능이 뭐냐?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가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재능이 높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금방 기술이 높아지는 거고 재능이 없으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기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능이란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기술은 재능의 영향도 있고 노력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재능 곱하기 노력이다. 자, 그런데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죠. 과연 재능의 영향이 더 크냐, 노력의 영향이 더 크냐. 이것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앤젤라 더크워스는 일단 그 논쟁은 제껴둡니다. 제껴두고 그 다음 또 공식이 나오는데, 그럼 성취란 무엇이냐?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인데, 뭐 꼭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과물의 퀄리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기술 곱하기 노력으로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예, 제가 막 도자기 굽는 기술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흙 퍼다 나르고 이렇게 도자기 빚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굽고 이걸 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취가 나오려면 어떻게든 노력이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앞에서 기술이 재능 곱하기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식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예. 기술이 재능 곱하기 노력이라 그랬으니까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이고 그럼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이 되니까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앤젤라 더크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의 영향은 존재한다. 내가 재능의 영향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배우는 게 느린 사람이 있고 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노력의 영향이 더 크다. 왜냐?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다. 예, 그 잠재력을 발휘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만 보면 재능 대 노력의 논쟁에서 노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릿에서도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노력의 영향이 더 크다. 이런 말들을 봤는데 이런 말들을 잘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재능보다 노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분은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EBS에서 수능 강의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 따위를 가지고 유전자라고 하지 마요. 이걸 그냥 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7개월 만에 대학 수학까지 뗐다. 이러면 이거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대요. 비슷하게 뭐 우사인 볼트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레벨? 이 레벨에 가려면 재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덧붙이시면서 하지만 수능은 천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학문을 받아들일 능력을 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본질적인 노력만 하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수능은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그러니까 제발 수능 따위를 가지고 유전자라고 하지 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요 말을 더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상위 0.1%가 아니라 상위 10%를 노리자. 예를 들어서 상위 0.1%, 뭐 전국 모의고사 상위 0.1% 이 정도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우사인 볼트나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국급 레벨이라든지 이런 수준이면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죠. 엄밀히 말하면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력만으로 그런 레벨에 오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위 10%,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레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답변이 종종 나오냐면 그런데 0.1% 레벨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프로축구 뛰는 선수들, 그 사람들 축구 유망주들 중에서 0.1%만 프로축구 선수가 돼요. 0.1% 레벨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재능이 중요한 거 아닌가?
돈도 안 되는 노력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스토브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는 재밌는 게 야구 드라마인데 그 선수들 뒤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 뭐 감독, 스카우터, 그리고 뭐 홍보부장, 응원부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이 드라마를 말씀드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우터, 홍보부장, 예, 뭐 계약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상위 0.1%의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상위 0.1%가 안 된다고 해서 프로스포츠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축구 잘하는 것 같네. 너 축구부 들어와라. 그래서 축구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막 축구를 해서 해보니까 재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배우고 실력도 많이 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축구하다가 드디어 졸업하면서 프로축구 구단에 딱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스포츠 재능이 0.1%인 사람 같죠? 근데 가보니까 와, 이건 아니었어요. 진짜 0.1%인 사람들이 뭔지 거기서 알게 됐어. 저는 거기서 주전을 차지하지 못하고 벤치만 데우다가 2군으로 갑니다. 2군에서도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벤치만 데우다가 안 되겠다, 넌 1부 리그는 안 되겠다 해서 2부 리그로 가요. 2부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성기가 지나서 3부 리그로 가고 그러다가 은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프로 축구와는 연이 끊어져 버린 걸까요? 제 커리어는 거기서 끝일까요?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저런 조언을 했더니 도움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지도자 교육을 받아볼까? 해서 지도자 교육을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코치가 돼요. 예, 코치를 해봤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다른 팀에서 저기 혹시 감독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감독을 됩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감독이 됐네. 그래서 거기서 막 연전연승을 하고 정말 잘 운영을 했어요, 팀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도 성적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감독인데도 우리나라 감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대표 감독까지 갑니다. 그러고더니 그 나라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놨어. 여러분, 이게 히딩크 감독님 이야기예요. 물론 히딩크 감독님은 선수 시절이 더 화려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도 오랫동안 뛰셨고, 하지만 막 축구사의 전설로 남는 레전드 축구 선수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히딩크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레전드 감독이잖아요. 전설 오브 전설. 아니, 어떻게 한국이 축구 약소국이라고 불렸던 본전 겨우겨우 올라갔던 한국을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놨는데 대단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0.1%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레벨만 되면은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만 시간의 재발견에 따르면은 노력은 필수였죠. 그쵸? 성공한 사람이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릿을 보면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 성취다. 그만큼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재능이 없는 게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말에도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엄청난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먹고 살 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과 노력의 논쟁에서 재능밖에 없다, 재능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최악의 변명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까 하루공부 365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어요. 재능이 없어서 노력 안 한다 이런 말보다도 더 최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 노력하는 것도 유전이야, 그것도 타고나야 돼.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노력도 재능이야. 근데 난 재능이 없어. 그래서 노력 안 할 거야. 세상에 이것만큼 맘 편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노력이란 뭘까? 노력은 뭐길래 재능이 없어도 가능한가? 노력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애쓰는 게 노력이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은 말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한계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해서 저거 조금만이라도 넘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게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계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내 한계가 여기 되게 내 한계가 여기 낮은 레벨이라고 해도 이걸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그것도 노력인 거죠. 도전하는 한계가 하찮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 습관화가 안 된 분들은 30분 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독서 습관을 기르겠다 이런 분들이 나 30분 동안 책 읽었어요 그러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오늘 30분 하는 거, 이 30분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얘는 노력하는 재능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도 재능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노력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음을 철저하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어설퍼도 결과가 나빠도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봐봐, 다 재능빨이야, 운빨이야, 뭐하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안 하면요,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마음 졸이는 순간조차도 안 와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가져왔는데 너무 어설퍼, 이거 노력하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어설플 수 있고요.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면 다 어설퍼요.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노력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요, 결과가 어설프거나 나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하늘에 맡겨진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를 철저하게 수용을 할 때 오히려 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과가 안 나와도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은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을 거고, 의식적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걸 고민을 했을 거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노하우로 쌓여서 다음에 도전할 때는 더 잘 도전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다 노력이다. 어제는 30분을 했지만 오늘은 35분까지. 어제는 5km를 뛰었지만 오늘은 5.1km까지.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저는 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걸 해냈을 때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와, 어제는 5km 뛰었는데 오늘은 5.1km까지 뛰었네? 그럼 내일은 5.2, 5.3 계속 늘려갈 수 있겠네? 이렇게 희망도 갖게 돼요. 굉장한 뿌듯함과 희망,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자, 이러한 시도, 그리고 그 결과를 남과 비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노력해도 저 레벨이 안 되는데 노력해봤자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제의 자신하고만 비교하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계속 시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모든 노력은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하찮아 보이겠지만 그 레벨을 넘어서다 보면은 언젠가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레벨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찮아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노력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노력은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릿에서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력도 재능이다, 이 말은 진짜 최악이다. 마무리로 아까 나왔던 그 명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노력했다. 요 말을 명심하신다면은 재능 탓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변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굴까? 3살 아이라고 합니다. 어설퍼요. 처음 하다 보니까 어설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달리다가 넘어지는 일이 정말 잦거든요. 넘어진다고 안 뜁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넘어져도 또 뛰어요. 넘어져도 또 뛰어요. 물론 처음 넘어졌을 때는 막 울고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손 탁탁 털고 나 넘어졌네? 뛰어야지 하고 또 뛴단 말이죠. 달리기를 열심히 하려는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이 아이들은 3살 아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3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다 재밌고 흥미롭고 그걸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3살 아이처럼 항상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